사실 이게 이제 정보보호 윤리 원칙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한 3월쯤, 4월쯤 그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보안대책에서 이제 올해 우리가 연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주제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라고 얘기했었던 것 중에 제가 하나를 발제를 했습니다. 근데 발제를 해놓고서는 보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그래서 제가 뭐 이왕 시작한 거 제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임을 한 5월 13일 날 첫 번째 모임을 갖고, 그때 모였던 한 18명, 9명 정도의 그 인원들이 지금까지 계속 보안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를 왜 만들게 됐냐라고 하면, 사실은 최근에 정보보호 전문가로 인해서 사고 난 것들이 있습니다. 디도스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포렌식 사고도 사실은 그분은 정보보호 전문가라고 하지만 일부 인정 안 하는 사람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보보호 전문가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법인 내 신입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직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직원들이 이제 그 대학에서 해킹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포트 스캐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회사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법률에 저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그냥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불분명한 기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안뉴스에서 기자님 오셨지만, 보안뉴스나 전자신문이나 뭐 디지털 데일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안에 대한 윤리를 많이 이야기하시지만, 그 실제 윤리가 뭐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하게 토론도 좀 하고, 다른 사례도 참고하고, 의료 쪽이나 뭐 법률 쪽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일단 초안을 만들었고요. 그 초안에 대해서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 마일스톤으로 해서 12월 말 정도에 이걸 끝을 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간에 중간 보고하는 성격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나오는 뉴스 중에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 사고가 나왔을 때 양모 씨라고 하는 사람들의 용의선상에 몇 명 올랐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있었고요. 오랫동안 보안 쪽에서 일을 해왔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뭐 실제 이거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키트리에서 강의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대표이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사고 왜 났을까요? 이렇게. 돈이요. 네? 네, 돈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방송에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나온 건데, 이게 이제 그 대기업 회장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유서를 남긴 거를, 녹취를 뜬 거를 이제 포렌식으로 이제 재생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원래 제공했던 언론이 아닌 다른 언론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언론 윤리에 반한 행위냐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이게 보안으로 보면 보안 윤리와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제 사이버 범죄에 빠지는 10대나 20대 해커가 급증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보안 윤리 교육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갖고 할지는 사실은 우리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10대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려고 하면 학교의 윤리 선생님들이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될 건데, 윤리 선생님에 대해서 이 보안에 대한, IT에 대한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가이드라든가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아까 잠깐 뉴스를 봤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보안 윤리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여러 분들을 모시고 이런 일정에 따라 진행을 했습니다. 1차 미팅은 저희가 5월 13일 날 시작을 했었고요. 이때는 삼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 오프라인은 매 3주마다 매주 수요일 날 모여서 진행을 했었고요. 분명히 오프라인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뭐 참석 가능하신 분들이 다 모여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일단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드래프트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해드리고 이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참여한 사람은 리더는 이제 박영수 이사님께서 시작을 하셨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안윤리 그 정책이라든가 윤리분과 이사로 계시기 때문에 리더를 하셨고요. 행동대장은 제가 했습니다. 뭐 밴드에 뭐 올려라 이런 거 제가 했고요. 몇 시에 모여주세요 이런 거 제가 했었고요. 그런 거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셨던 분이 최양순 대표님도 계시고요. 강혜원 본부장님도 계시고 김경환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고 여기 밑에는 이제 주로 대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요 대학생들을 모인 이유는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정보보호인에 대한 그 윤리 원칙을 만든 거였고요. 그 밑에 있는 요 대학생들은 아직은 오픈이 안 되어 있지만 그 일반인에 대한 보안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정말로 중고등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IT에 문외인 그런 사람들이 보안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될 건지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 요 밑에 대학생들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합류를 하셨는데 이동필 변호사님이 최근에 합류를 하셔서 저희가 이거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자문도 해주시고 감수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제 저희가 또 미팅 가졌었는데 그때 변호사님 보고 참여를 해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바쁘신지 아직은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저 빼고요. 저는 행동대장이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의견을 주시고 여기 정말로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정말 원대한 꿈을 갖고 하나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뭐라도 결론을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긴 했습니다. 어쨌든 요 계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요 분들이 만든 게 다음과 같은 5가지 조항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정보보호인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 우리는 보안을 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하면 사실은 제가 컨설팅 여러 군데 다니지만 보안을 하는 데는 보안부서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었거든요. 일부는 IT 부서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안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 열등감이나 낭패감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 사실 우리를 아무도 알아줄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안을 한다라고 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대신에 우리는 해커님들이 꾸준히 공격을 해주시고 새로운 기술을 많이 계속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해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합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예전에 저희가 이 보안대책에서 포트 스캐닝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가 합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갖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결론은 물론 안 났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원칙으로 저희는 한번 삼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하는 것들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4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보호인으로서 직무상 다양한 정보를 취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컨설팅이든 내부 직원이든 운영을 하시는 분이든 어떤 업무를 하시든 직무상 알게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안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안 관련된 사회적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회적 의무도 우리는 다 같이 진행을 하는 이런 부분들로 5개의 조항을 구성을 했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많은 조항들을 갖다가 이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수정하고 했지만 분명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저게 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탄 없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뭐 하라는 얘기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인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면서 지속적 역량 개발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8가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든 것들이 다 8가지나 아니면 뭐 10가지, 3가지, 4가지나 뭐 이런 세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는 것은 조금 무의미할 것 같고요. 주요한 것들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에 보면 우리가 최신 동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안을 하시는 분들이 세미나도 가기 힘들고 오늘도 컨퍼런스가 있었지만 저는 사무실에 남아서 취약점진단 열심히 했습니다. 직원들 닥달해 가면서. 그리고 현업에 계신 분들도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자주 참석하기 어렵고요. 이렇다 보면 최신 동향에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커들이 공격하는 게 우리는 공격 안 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그 공격 대상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공격을 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가 파악 못한 사이에서 이미 정보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최신 동향과 새로운 견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직무와 관련된 법률 및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보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한 글로벌하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법률들이 프라이버시 액트라든가 이런 법률들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들도 마찬가지로 국내와 동일하게 우리가 그 부분들 준수를 해야 되고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그 법률들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그 부분들이 우리의 조직이 나가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2조에서는 합법적이고 공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조의 202항에 보면 그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보복이나 대상을 추적하기 위해서 위법한 행위를 역추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위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준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04에 보면 정보보호인으로서 사적이나 또는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나 행동 이런 부분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고객사에 파견을 나가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재무적일 수도 있고요.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회사에 여기 회사에서 어떤 사업권이 있거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아이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네. 사적이나 또는 공적인 목적으로 어쨌든 공정하지 못한 행동이나 이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무 수행 시 가장 큰 그 혈연이나 학연 지연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배제를 하는 그렇지만 무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는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배제를 하고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조에서는 정보보호인으로서 합리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사회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해야 되고 논리적 안전성을 검증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4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든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는 직무를 수행하든 직무가 끝났든 간에 그 정보를 외부로 오픈하지 말고 기밀을 유지하자라는 게 가장 큰 내용인 거고요. 그렇게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소속된 조직 내에서도 비밀을 가능하면 유지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제 경우에는 정말로 이해상충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컨설팅을 하긴 하지만 제가 영업을 일부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고객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지만 제 머릿속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걸 만드는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나름대로는 제 기준에 입각해서는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제가 나중에 이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안과 관련된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거고, 그래서 정보보호에 소외된 계층. 정보보호에 소외된 계층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외된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컨설팅 하는데 중소기업에서 컨설팅 요청 들어오면 수익성이 안 맞아서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영세업체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실제 여기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보보호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뭐 K실드나 BOB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세금 갖고 하는 거기 교육이고, 그런 교육을 받았거나 또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도움을 받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정보보호에 대한 약자에 대한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뭐 자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분들한테는 지나가다가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사회적인 의무를 좀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